네, 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사업하면서 이제 홍보를 위해서 경품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품 이벤트를 가장한 사기 이벤트들이 많죠. 제가 사기라고 얘기했지만 사기로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 아니면 안 주면서 그걸 준다라고 거짓말로 이벤트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하셨죠. 이번에 변호사님이 그걸 풀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품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으로 홈플러스 경품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MBC 시사 매거진에서 보도를 해서 이게 밝혀지게 돼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데서도 뭐 아직까지도 경품에 응모를 하면 뭘 준다라고 해서 DB만 모아서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라는 문구로 홍보를 했고, 당첨자에게는 7,800만 원에 상당하는 다이아몬드를 준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경품 1등 당첨자에게 다이아몬드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렇게 경품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만을 보험회사에 판매해서 232억인가? 이 정도의 수익을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정보만 팔았는데 232억. 네. 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 데이터를 파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품 행사가 한 3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근데 사실 기업이 돈을 버는 활동으로만 이용되고 실질적으로 주지 않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보면 뭐 포르쉐를 준다, 뭐 페라리를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품 응모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홈플러스 사건에서는 좀 주목해야 할 것이, 그 사기죄나 다른 기타의 범죄로 기소가 된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했다라는 것으로 됐는데, 경품의 그 인적사항을 쓰는 란에 1mm의 작은 글씨로 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게 쓰여져서, 과연 그 작게 쓰여진 글씨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문구를 좀 크게 썼어요. 그럼 문제 없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여기서는 경품을 안 주더라도? 네, 여기서는 그래서 경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그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 문제된 사안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기죄 구성 요건은 이제 법 조문이죠. 네. 그게 어떻게 돼 있죠? 사람을 기망을 해서 사고에 빠뜨려서 그로 인해서 처분 행위를 통해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왜 사기죄가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응모자들에게 기망을 한 것이죠. 마치 다이아몬드를 줄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개인정보를 줬지만 응모자들이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만 줬지, 사실 뭐 어떤 재산을 처분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게 없다. 처분을 해서 결국 홈플러스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다른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죠? 사실 그게 누가 봐도 그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사실 그 작게 문구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3심의 대법원에서 그 1mm의 기재를 보고 소비자들이 이것을 개인정보를 그 제3자에게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이죠. 이게 그 유죄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심의를 하나요? 네,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 확정된 것에 의하면 이게 사실 232억이라는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회사는 7,5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뭐 기타 임직원도 역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공분을 많이 샀습니다. 창업기업들의 규제는 있으면서 사실은 이런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처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나 다른 채널들에서 경품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얼핏 보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사기죄에 해당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건을 달성하면 이런 뭐 자동차를 경품으로 준다, 백을 경품으로 준다 라는 이벤트를 했을 때 좋아요나 구독을 누른 그 행위가 과연 처분행위에 해당할 것인가는 좀 의문이 있어서, 이게 법리상 사기죄에 꼭
들어맞는 것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일들이라서 처분행위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걸로 하고 경품은 그냥 그냥 광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케팅에 잘 활용하셔서 적절한 이벤트, 이건 좋은데 너무 과도한 이벤트로 거짓말을 쳐서 소비자를 좀 우롱해서 좀 그런 사업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만간에 저희도 이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아직까지는 사실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000명 이상 조회수가 만들어진다면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회사니까요. 여러분들의 더 많은 정보를 드려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소였습니다. 네, 치아나였습니다. It's delicious.